자, 그러면은 정보 보호론입니다.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제가 순서를 이제 소공을 하고 그다음 정보 보호론 하니까, 그래서 소공 파트를 보면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, 어쨌든 자료는 제가 프린트물로 제공하니까 빨리 한 10분 남짓 문제만 분석합니다. 뭐가 나왔는지. 그러니까 이 정보 보호론이 이번 7급 시험에서는 소공 다음으로 높은 점수, 제가 10명을 가져왔는데 평균 88.4로 높은 점수. 근데 작년에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였죠. 근데 이 25문제로 바꾸면서 법이 4개 출제되는데, 작년과 같은 경우는 이 법 문제에서 답 찾기가 상당히 까탈스러웠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문제는 제가 이래 봐도 뭐 아주 까탈스럽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렇고, 또 이번에 정보보호론 문제는 대부분이 인문 사회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암호에서 작년에 뭐 그 타운 곡선 암호라든지 뭐 엔트로피라든지 좀 이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. 그런 게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시험 봐도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은데, 법 이런 거 제가 암기 안 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. 이 문제. 그 잘 받은 이유는,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면은 좀 까탈스러운 문제도 한두 개 있는데, 대부분 문제가 모르는 문구도 하나씩 있지만 답 찾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좋은 점수를 이렇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1번 문제는 이 사용자 인정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 사용자 인정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출제되었잖아요. 근데 1번에 보면 스마트 카드, 2번은 SSO, 3번은 원타임 패스워드 너무나 잘하는 거죠. 근데 4번은 그 스카다 이렇게 있는데 약으로 쓰면은 SCA다. 그 이거에 대해서 나왔는데, 그 이거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건 몰라도 나머지 3개가 사용자 인정이 되니까 이 내용을 몰라도 이걸 탁 찍을 수 있도록 나온 거죠. 그 여기 이제 스카다에 대해서는, 이거는 어떤 기업체에서 장비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. 뭐 우리 보안하고는 특별하게 관계없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, 이런 거 하나 설정 넣었고, 그러니까 원래 7급 문제 중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물어보면서 처음 보는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나머지 3개가 뻔해. 너무나 간단한 거죠.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3개는 확실하게 알고 하나 모르면 답 찍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모르는 게 이렇게 하나씩 나왔지만 쉽게 뭐죠 이게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제로데이 공격, 패치 노오기 전에 하는 거,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IP 시큐리티 나왔습니다. IP 시큐리티.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요.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. 그 AH하고 뭐 ESP 등등 물어보는 거.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뭐냐 나왔습니다. 스파이, 악성 코드에서 뭐냐 스파이웨어 있죠. 모르게 들어간 거. 이게 틀린 사람 없을 거고. 그래서 1, 2, 3, 4까지는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. 문제 하나 푸는데 그냥 한 20초도 안 걸려. 문제 읽으면 답 나오니까요. 5번은 브루투스 나왔습니다. 이거 틀려서는 뭐 안 되겠죠. 예를 들어 네 가지 항상 나오는 것 중에 그 4가지 설명, 그 뭐 블루 버거, 블루 프린팅, 블루 스나프 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. 그 다음에 5번은 그 암호에 대해서 뭐 공격키, 대칭키, 이 뭐 대칭키는 동일한 키, 공격키, 암호는 서로 다른 키서는 그건 모르는 사람, 이 암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을 길게 써놨을 뿐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리지 않을 것이고, 그 다음에 7번은 해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해시. 그 이 해시 함수 SHA 있죠.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것이죠. 근데 미국 아니고 유럽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답 찾았을 것이고, 그 다음에 8번은 혹시 이걸 틀린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터널링 프로토콜. 이거 옛날에 초창기 과거에 쓰던 거 아주 기능이 지금은 쓰지도 않죠. 이거는 너무
해킹이 금방 되니까.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어떻게 되죠? 세부적인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랬을 때 그 옳은 것을 문제.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 상계청에 동작한다. 이 PPTP는 이계청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.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은 이건 MS사에서 만든 거예요. 이게 답인데.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고 뭐 해설해 놨으니까 참고합니다. 그 다음에 9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에 대해서 나왔어요. 개보법. 개보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하는 거 나왔는데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점수가 잘 받은 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0번은 블록체인에서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나왔습니다. 그랬을 때 이 블록체인은 헤더하고 뭐로 구성되죠? 바디하고 헤더와 바디로 되는데 헤더 부분은 그 6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6개 필드로 이 책에 있긴 있는데 물론 이 내용보다 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. 읽어보면은. 그렇지만 뭐 6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 게 뭐 5개의 필드로 되어 있다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일부 틀렸을 것 같습니다. 예, 틀린 사람이 있어. 이것도 분명히 누구나 맞추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비트코인 이게 뭐 어떤 도박 투기하고 비슷한 건데 자꾸 이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앞으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는 그 OSI 7계층 뭐 1계층에는 뭘 속하고 2계층 이거는 답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12번은 VPN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터널링 프로토콜 뭐 위에서도 연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VPN 이건 읽어보면 답 맞출 수 있는 것 이거는 공중망을 쓰는 것이니까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ISMS-P 이게 102개죠. 그 인중 기준 그 항목이 102개인데 그래서 크게 세부를 했을 때 어디에 속하냐 그거 암기하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맞췄을 것 같아요. 이거는 102개를 다 암기하지 않아도 제가 그 암기하는 방법 그 보호대책은 64개니까 다 외울 필요 없고 관리체계 수립하고 그 개인정보 뭐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에서 뭐 개인정보 이런 말 들어가면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고 관리체계 이 말이 들어가면은 1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다 뭐 이렇게 등록하고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이야기해 주었죠. 그래서 이거 102개 다 암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대부분 사람이 맞추었을 것으로 봅니다. 이것도 이제 어렵게 놓으면 여기 어디에 크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찾아내기 어렵겠죠. 근데 그렇게 놓지 않았습니다. 자, 14번은 역시 개보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14번은 이 개보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물론 뭐 법에 대해서 쭉 써놨으니까 틀린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. 근데 뭐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해킹 공격 15번은 해킹 공격에서 그 리버스 텔넷 그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그래서 뭐 CSS 클로스 사이트 우리가 뭐 평소에 했는 내용 그래서 이것도 해킹에서 리버스 반대로 하는 텔넷 반대로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뭐 특별하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16번은 뭐냐 하면은 16번은 그 네트워크 접근제 NAC 이거는 그 802.1x 있죠.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하죠.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제어하는 거, 맥 주소 기반 이런 거 설명하였는데
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. 그 해커를 유인한다. 그 유인하는 거는 뭐죠? 유인하는 건 허니팟이죠. 허니팟. 네.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 이걸 또 적어놨으니까 그냥 딱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가 WTLS. 그냥 이 TLS를 이거 W 쓰니까 이 무선 환경에서 쓰는 건 아는데 이거 관련 내용은 하부 프로토콜 4개, 경고 프로토콜 뭐 핸드쉐이커, 변경 암호 구경, 그다음 레코드 프로토콜 그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그 아닌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혹시 틀린 사람이 있을 줄 모르는데 그냥 기초 상식으로 풀면은 이거는 맞췄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18번은 이 보안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솔루션 여러 가지 뭐가 나왔냐면 IPS 방화벽 차단 시스템, 그 다음에 IDS 탐지 시스템, 그 다음에 DLP. 제가 이 DLP는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. 책에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방화벽. 그래서 이 세 개가 뻔해.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몰랐던 사람들도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. 이거는. 자, 그 다음에 CRT 19번은 컴퓨터 비상팀이죠. 예. 이거는 나왔으니까 읽어보면 금방 맞출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20번 이거 틀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안 거버넌스. 이거는 그 글을 읽고 이 개념 이 영어 단어 알면 글을 읽고 이 거버넌스는 뭐 통치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정보 보안을 뭐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래서 읽어보고 그 엉터리로 설명해 놓은 거 찾는 거. 경우에 따라서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. 이런 문제로 이런 건 암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보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 전략적 연계, 가치 전달, 자원 관리 이런 거니까 뭐 자원 관리 그러면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전략적 연계면 어떤 서로 뭐가 보안을 위해서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엉뚱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거 찾는 거 들어 놓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자연과학적인 문제는 없고 국어 실력이죠. 그 인문 사회적으로 이제 좀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는 건 아니죠. 평소에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잘 읽어보고 답 하나 찾는 거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21번은 뭐였냐 하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, 예?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법이니까 제가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. 이런까지 누구나 다 맞추면 합격점은 100점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틀린다 이래 틀려도 상관없습니다. 이런 거는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. 그 다음에 22번은 미국에서 노는 거 이상하게 많이 노잖아요. TC에서 EC. 이거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등급은 A1, B1, B2, B3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잘 알 겁니다. 이거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. 이거는 금방 누구나 답 찾기 쉽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23번은 뭐냐 하면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간단하게 망법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본인 확인 기간, 본인을 확인한다 이거죠. 그래서 뭐 거의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은. 그 다음에 24번은 뭐냐 하면은 레디어스 서버. 이거는 여기서 아까 뭐죠? 이거 이용되는 게 802.1x 할 때 많이 설명하여 있죠. 이거 인정 서버. 그래서 이건 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죠. 그 다음 마지막 25번 문제는 이 ISMSP에서
이 앞에서 놓은 거하고 같은 거죠. 이 102개 인정 기준이 있겠죠. 그 인정 기준에 대한 설명.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ISMSP 책자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거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뭐 사용자 계정 관리 등등 뭐 보면 이게 뭐 자산 관리 이런 거 많이 떠드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놓은 거는 그 정보 자산 식별, 사용자 인정, 원격 접근 통제,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설명에서 이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인정 기준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거 설명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제가 뭐 넣어놨는데 그 내용은 그 사용자 계정 관리 해놔놓고 뭐 개인정보 법적 요구사항 뭐 이상하게 써놨음 암호라든지 이상하게 써놨습니다. 그래서 그 옳지 않는 설명 찾는 거 이거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90점 받으면 상당히 잘 받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. 그렇지만 80점을 받았다는 거는 이 정도 문제에서는 이거는 잘 받은 점수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25문제니까 하나가 문제가 4점입니다. 그러면 80점 받았다는 거는 20점 감해졌으니까요. 100점에서. 그러면 20점이니까 5개가 틀렸다 이런 뜻이죠.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한 물론 한 서너 개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데 뭐 5개까지 틀리지는 않을 정도로 놓은 거죠.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잖아요. 80점 받는 경우하고 84점 받느냐 88점 받느냐 이게 합격선에 있을 때는 상당히 한 문제 차이잖아요.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뭐 60점에서 뭐 이거는 논외고 또 90점 이상 넘어가면 이것도 논외고 항상 어떤 합격 점수 부분에서 하나 더 받고 적게 받고 거기에서 하나 더 받으면 이거는 합격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. 그거에. 그래서 지금 점수 놓은 거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한 84점 받고 조금 하면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원래 9급 시험보다도 어떻게 되죠? 7급 시험이 어떻게 되죠? 9급이 훨씬 더 어렵게 나왔어요. 원래 9급 시험이. 원래 9급 합격점은 74점이었잖아요. 9까지 9급 합격점이 74점이었고 정보보호론 있는 게 어렵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7급은 그렇지 않았어.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 제가 분석하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.